안녕하세요. 이남승입니다. 9월 평가원 잘 치르셨죠? 올해 수능의 가장 중요한 기출문제는 바로 뭐다? 올해 9월 평가원 문제입니다. 작년 수능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그해 9월 평가원 문제가 변형되어서 연결되어서 수능에 많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9월 평가원 단순히 답 체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설 영상을 통해서 이 문제가 어떤 주제다.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서 뭐를 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시험이 쉽진 않았죠? 선생님 이제 시험지 받아보기 전에 등급을 먼저 사이트 확인했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어려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선생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쉽던데요. 자, 그런데 20번 문제 선생님도 되게 막혔어요. 선생님 이제 모니터로 풀다 보니까 20번, 야,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20번 문제가 신유형입니다. 근데 사실 신유형은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요. 한지랑 사문이랑 같이 한 친구들한테는 20번 문제가 엄청 쉬웠을 겁니다. 네, 20번 문제, 그 말도 안 되는 말장난 같은 퀴즈 문제가 사회 문화에서는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었고 선생님 뇌피셜입니다. 평가원에서 이제 통계 자료 가지고 어렵게 출제될 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선택자 수가 많은 사회 문화에서 어렵게 헷갈리게 출제할 수 있는 문제 출제 기법, 퀴즈 기법을 따와가지고 문제를 낸 거예요. 수능에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구평을 경향 분석해서 파이널 모의고사를 제작 중에 있거든요. 이 파이널 모의고사에는 그 회 차별로 20번 문제, 신유형 문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모의고사는 추석 전후로 오픈이 되니까 꼭 여러분들 문제 풀어주시고요. 충분히 극복 가능합니다. 개념에서 틀린 게 아니라 20번 문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이죠. 그 얘기도 마지막에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이런 거 여러분들 왜 우리 유튜버 구독자를 빨아들인다라고 하죠. 구독자 수가 적은 유튜버가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구독자를 빨아들인 느낌으로 한지에서 조금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사회문화 출제 경향 약간 좀 어렵게 출제하는 그 기법인 퀴즈 기법을 차용한 것 같습니다. 수능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연습은 해야겠죠. 자,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순히 답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원이냐 어떤 주제 문제냐 꼭 체크해 주세요. 자, 1번은요 지형 단원이죠. 뭐야 이거 왜 이래? 다시 산지 지형이랑 플러스 한라산이니까 화산 지형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자, 1번 옳은 것은이고요. 금강산, 지리산, 한라산입니다. 자, 한지나 세지나 줄글이 나와 있다면 다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밑줄 그은 부분 위주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1번 바로 갑니다. 니은으로 분류된 사례로 북한산이 있다. 돌산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자, 그런데 니은 선지는 흙이 두텁게 쌓인 산이고요. 이걸 흑산이라고 합니다. 기반함이 변성암산. 따라서 북한산이 아니라 바로 뭐죠? 덕유산이 되는 것이죠.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2번입니다. 디귿의 기반함은 디귿은 순전히 바위로 된 봉우리, 금강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억은요? 흑산이니까 지리산이 될 것이고요. 따라서 금강산의 기반함인 화강암은 모든 침식분지의 배후산지는 변성함이 되죠. 평야 지역이 됩니다. 오케이. 자, 3번 리얼 나머지 한라산이 되고 정상면 큰 못이 있다, 연못이 있다, 한라산에 대한 옳은 설명이죠. 자, 3번 선지. 백두산의 천지처럼 화구가 한물 동그라미, 화구가 한물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칼데라라고 합니다. 여기 물이 고이면 칼데라 호, 물이 고이지 않으면 칼데라 분지. 우리나라 지형 중에서 칼데라가 들어가는 지형은 두 군데밖에 없죠. 백두산 칼데라 호랑 울릉도 칼데라 분지, 나리 분지 말이에요. 따라서 한물이기 때문에 틀렸죠. 한라산은 화구호입니다. 따라 틀렸고. 자, 4번 기역의 기반함, 지리산의 기반함, 변성함은 디귿 금강산의 기반함, 화강암보다 형성시가 이르다 시원생대와 중생대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는 것이고요. 디귿과 리얼은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하여 형성된 암석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화산암이라고 합니다. 리얼은 맞죠? 디귿은 바로 뭐라고 합니까? 화강암을 우리는 심성암 혹은 관입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산지지형, 화산지형, 그리고 암석까지 연결되는 문제가 되고요. 꼭 체크를 하셔야겠죠. 의외로 1번 틀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너 왜 틀렸냐 했더니 잘 들어 얘들아. 1번이니까 이게 아니야. 하여튼 이게 니은 디귿을 기억 이렇게 잘못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1번이라고 이게 무조건 니은, 이거 기억이 아니라 니은일 수 있고 이거를 선지를 갖다가 순서대로 꼼꼼히 읽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니은 디귿 리을인데 이걸 기억으로 불렸다. 그래도 뭐
틀리면 안 되겠지. 지리산 덕유산이니까. 왜 틀렸지? 그럼 이게 두 번째니까 이게 니은의 기반함을 읽었는가 보다. 그지? 흙이 두텁게 쌓인 산 니은의 기반함을 이렇게 읽어버렸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틀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꿀밤을 꼭 때려줬는데 우리는 이런 거 특히나 선지 꼼꼼하게 읽어주셔야 돼요. 혹시나 1번 이런 식으로 틀린 친구들은 조금 컴다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수능에 한지 보기 전에 쉬는 시간 있잖아요. 좀 눈 감으시고 좀 심호흡도 조금 하고 좀 차분하게 해서 문제를 읽으셔야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요. 자, 1번 이렇게 실수 틀린 친구들은 오늘 일기 쓰세요. 오답 노트에 쓰세요. 나는 멍충이, 꼼꼼하게 기니디 일자라는 거. 두 번째로는 니은이 아니야.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고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요즘에 많이 출제되죠. 교통을 통계 자료로 수송 분담률로 출제되기보다는 이렇게 개념으로 출제를 많이 합니다. 교통 나오는 문제입니다.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체크하셔야 되죠. 자, 기억입니다. 가는 동계올림픽 개최 지역을 지난다. 가가 바로 뭔데? 고속국도잖아요. 네, 여기 고속국도죠. 이 고속국도가 영동 고속국도다.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동계올림픽 개최 지역이 어딘데? 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평창이랑 네, 강릉이죠. 물론 삼척도 있는데 의미는 없고요. 이렇게 평창과 강릉을 지난다. 옳은 설명이 되죠. 자, 니은 A와 D에는 모두 지하철역. 자, 지하철은 어느 지역에 있죠? 지하철이 왜 있는 거지? 대도시 교통체증 완화. 따라서 모든 광역시와 수도권, 즉 수도권 지역과 모든 광역시, 지방광역시에 위치한 것이 지하철역입니다. 그지? 네, A는 원주가 되고요. D는 대구니까 맞지? A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시면 되고, 자, 이 별글씨 보시면 대구가 이상하죠. 모자를 하나 썼죠. 원래 없던 거. 네, 2023년에 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었는데 뭐 이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별글씨로 제시해 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자, 리얼 갑니다. 디귿 갑니다. B와 C에는 모두 공공기관이 이전한 혁신도시가 위치한다. B 틀렸죠. 강원도의 혁신도시는 어디다? 네, 원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광역시, 대전 들어가겠죠. 오케이. 그래서 B가 틀렸다라고 답은 1번 이렇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니디, 릴 말고 기니디만 출제된 형태가 작년 세지에서부터 출제가 되는데 요것도 선지로 비벼서는 풀 수가 없어요. 명확하게 답을 알아야지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뭐 이걸 신유형이라 보긴 좀 그렇고요. 여튼 선지 100% 알아야 되고, 이 문제를 틀린 친구들은 지하철역 어디에 위치한다, 고속철도라든지 항만이라든지 또 항만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그다음 혁신도시의 위치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교통과 혁신도시. 혁신도시는 지역개발이죠. 이 단어는 연결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꼭 체크해 주세요. 혁신도시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질문에 선생님 생각보다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 하는 친구들은 제발 얘들아, 개념과 기출 강의와 N회차는 약간 여러분들 시간이 부족했을 겁니다. 물론 8월 달에 완강했지만 이 세 가지 강의는 완강을 하셔야 돼요. 이 세 개를 완강하지 않고 난 점수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나는 공부가 적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수능을 보러 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것이 개념, 기출, N회차 완강 하셔야 됩니다. 아직 완강 안 한 친구들 꼭 하세요. 다 N회차 강의, 혁신도시, 기업도시 다 정리했던 거죠. 자, 3번 갑시다. 자, 3번은 지역개발이죠. 그러니까 도시재개발이라고 합시다. 도시재개발. 가는요, 네, 종로구가 되고요. 자, 도시 재개발은 철거 재개발과 나머지 재개발, 보존이냐 수복이냐 구분할 필요 없고 철거냐 아니냐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다가 여기가 서울대가 있는 관악구고요. 노후화된 주택들, 대규모 아파트 단지 변화. 네, 뭐죠? 철거 재개발입니다. 그럼 가와나는요? 철거 재개발이 아니다. 이게 보존 이것도 굳이 할 필요 없어. 청계천이고 중구, 종로구, 경계네요. 자, 기억. 나의 개발로 하천 주변 휴식 공간이 증가했다. 옳은 설명이고요. 그죠? 또 이걸 갖다가 도시기후랑 연결하자면 열섬 현상이 완화되었다. OX. 완화. O 동그라미 되겠죠. 자, 니은 다의 개발은 보존 재개발이 아니라 철거 재개발에다 틀렸고, 가의 개발은 다의 개발보다 기존 건물의 활용도가 높고, 옳은 설명이죠.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아니니까 바로 기억 디귿 끝나버리는데요. 리을까지 읽어주시면 가나다의 개발은 모두 지역 주민 주도로 이루어진다. 아니죠? 지역 주민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지역 주민, 우리 청계천 개발해달라, 우리 아파트 개발해달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국가 서울시 위주로, 서울시 중심으로, 국가 중심으로 한다라는 거죠. 오케이. 나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지역질이 되겠습니다. 자, 1일차, 2일차, 3일차이고요. 춘향전의 배경이 되는 광활로와 주변 지역 탐방. 춘향전에서 끝나버리죠. 바로 남원입니다.
전라북도 남원. 람사르 협약 등록수지 겁나 많아요. 요거로 가는 거죠. 국가정원 견학. 네, 순천시. 나비축제, 한평 나비축제. 2가 되죠. 이렇게 풀 수 있고 또 이제 문제 만들어 봅시다. A가 답이 되려면 어떤 설명이 있어야 되죠? 지평선 축제. 언제 한다? 가을에 한다. 김제는 시이지만 농촌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출제가 된다. 따라서 노년층들이 되게 높은 곳이다. 노령화 지수 높은 곳을 출제가 많이 되고요. 인구는 한 8.8만, 9만, 10만이 언더다라는 거 요거 체크해 주시고 인구는 감소 중이겠죠. 그 다음에 D는요. 뭐죠 여러분들? 해남. 뭐가 나와야 돼? 기업도시. 뭐 레저형 나와야 되고. 그 다음 우리 지형과 관련해서 울돌목에 사는 조류 발전이 있어야 되고요. 농업에서는요. 지리적 표시제. 겨울이 따뜻하니까 배추를 노지에서 재배하는 겨울 배추가 지리적 표시제.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역지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선생님 N회차 끝나고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 때 그걸 올려드릴게요. 지역지리 출제가 될 수 있는 정리해봤더니 77개가 나오더라고요. 77개 단순히 특징과 지역명만 적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통계 자료까지 블랭크 해가지고 요거 파이널 모의고사 정리하면서 요거 자료까지 같이 드릴 테니까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꼭 하셔야 돼요. 지역지리 강조할 수밖에 없는 지금 시대 흐름입니다. 자, 5번은요. 대도시권입니다. 대도시권과 지역별 인구 구조가 결합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요. 뭐로 접근해야 되죠? 네, 노년 부양비로 접근해야 됩니다. 왜요? 경기도에서 군인 지역은 연천군, 가평군 이렇게 생겼고요. 요게 양평이죠. 즉 세 지역의 군입니다. 군은 농촌의 느낌이 나니까 노년층 비율이 높은 곳이야. 따라서 C가 여기가 되는 거죠. 성남과 화성입니다. 자, 우리 친구 어떻게 접근했어요? 노년 부양비로 A와 B를 비교했어? 유소년 부양비로 비교했어? 둘의 차이는 별로 나진 않습니다. 뭐로 비교해야 되죠? 맞아요. 유소년 부양비로 접근해야 됩니다. 왜요? 자, 우리 로직이 썼습니다. 유소년 부양비나 아니면 유소년층 비율이나 높은 곳은 어디다? 왜 이 지역은 어린애들이 많은 거야? 젊은 신혼부부들이 많이 유입되어서 그런 거야. 그치? 그럼 젊은 신혼부부들이 많이 유입됐다는 것은 뭘 의미하지? 새로운 일자리가 많아졌다거나, 즉 공장이 들어섰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주거단지가 조성됐다거나, 신기도시가 조성됐다거나, 그럼 신도시 중에서 최근의 신도시는 2기 신도시가 되겠지? 따라서 2기 신도시가 많이 조성된 경기 남부 지역과, 그지? 또 어디가 있어?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증가한 곳, 세종시, 유소년 부양비, 유소년층 별로 없고, 또 서산, 당진, 아산, 천안, 네, 충청남도 서당, 아천 지역도 유소년층 비율이 높은 것이죠. 그리고 부산의 교외와 대구의 교외와에 따라서 부산의 위성도시인 김해, 양산, 대구의 위성도시인 경산 이런 지역이 위성도시로서 유소년층 부양비, 유소년 부양비와 유소년층 비율이 높은 곳이죠. 그래서 요걸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성남은요.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물론 2기 신도시의 인구 증가 영향을 크게 주지 못해서 1기 신도시니까 90년대 인구가 증가하고 그 이후로 인구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곳이 성남의 특징이었잖아요. 다 했던 내용입니다. 따라서 화성이 바로 뭐다? 유소년 부양비가 높은 A가 된다. 엄청 중요한 내용이죠. 남아있는 B가 성남이다. 이렇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선지 갑니다. 서울로 통근하는 인구의 비율은 서울과 거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서울과 가까울수록 서울로 출근하는 비율이 당연히 높겠죠? 그지? 이게 대도시권 통계 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잖아요. A는 B보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울로 통근하는 인구의 비율이 낮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A는 C보다 청장층 인구 비율이 높죠. 촌락에서는 청장층 비율이 낮고 도시 지역에서는 일자리가 많으니까 청장층 인구 비율이 높다라는 거 기본적인 개념. 자, B와 A입니다. 성비가 어디가 높죠? A가 성비가 높죠. 왜? A는 화성 공업 위성 도시이자 주거 위성 도시이기 때문에 공장에서는 아무래도 남자 근로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A가 성비가 높습니다. 비단 전체 인구뿐만 아니라 국내 외국인의 성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따라서 A가 높아요. 자, 인구 밀도입니다. 면적은 비슷하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군 지역이다. 군은 인구 5만 명 미만이고 우리 N회차에서 이것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가평은 5만 미만입니다. 성남의 인구는요. 약 현재 93만이고요. 화성은요. 88만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공부했잖아요. 최근의 인구 증가는요. 화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것도 N회차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거에 비해서는 쉽게 출제가 됐어요. 진짜.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 아직 요걸 완강 안 해서 돼. 개기엔.
자, C는 B보다 노령화 지수는 없다. 내 촌락에 대한 특징이 되는 것이죠. 답은 5번.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대도시권 관련해가지고 무궁무진한 통계 자료가 있고 어떤 자료가 출제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 연습을 하셔야 돼요. 개념 강의에서도 기출 강의에서 했었고 N회차 강의에 다 라직으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제발 N회차 완강하시고 계속 반복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왜 N회차냐면요. 복습을 반복하라는 뜻에서 만든 강의와 교재입니다. 꼭 보세요, 여러분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자, 6번 갑니다. 6번은 자연재해죠. 여기 동그라미 할게요. 자, 자연재해 문제인데 통계자료 출제되지 않고, 왜냐하면 자연재해 통계자료가 년바이 년으로 많이 바뀌기 때문에 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슬래시 딱 해주시고요. 야외활동, 뭐 폭염이죠. 알 거 없죠. 요거는요, 내 호우입니다. 비. 요게 한파가 되는 것이죠. 자, 기억. 폭염은 난방용이 아니라 냉방용이 되고요. 자, 니은 선지 때문에 여러분 많이 헷갈렸을 겁니다. 호우, 비가 많이 오는 거야. 오케이. 강한 일사로 인한 대류성 강수. 비가 올 때 발생한다. 라고 할 수가 있지. 근데 아니에요. 호우는요. 장마전선 때, 전선성 강수, 장마전선이 있고 남서기류가 유입될 때 비가 많이 내립니다. 물론 대류성 강수에 의해서도 비가 많이 와서 호우가 주의보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보다 압도적으로 장마전선 때 호우주의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틀렸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강한 일사로 인한 대류성 강수가 나타날 때 한여름이 되는 것이고요. 보통 장마 호우주의보가 호우 발생이 7월 달에, 그다음에 강한 일사가 8월 한여름에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오롯이 받았을 때 이렇게 시간 배열할 수 있고요. 따라서 답은 디귿 리얼이죠. 한파니까요. 시베리아 기단 대륙성 기단이고요. 서고 동저다 이렇게 얘기하죠. 서쪽에 고기압, 동쪽에 저기압. 따라서 북서풍이 불어. 나 강수 기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아 문제를 풀 때요. 니은 선자 애매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세모 딱 때리고 끝까지 읽어. 리얼이 워낙 맞는 내용이잖아. 시베리아 기단도 워낙 알고 강수, 기온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니까 뭐가 이상한데? 그래 이게 틀렸구나 해서 답을 갖다 고르셔야 돼요. 있는 대로 아닌 것은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아니니까. 이제 끝까지 읽어주세요. 디귿까지만 읽고 답은 니은 디귿해서 이렇게 3번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보기 읽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걸려있잖아요. 한 문제에 등급이 달라지니까. 자, 7번입니다. 7번은 하천지형이죠. 하천지형에서 하천의 비교, 상류와 하류 간의 비교가 되겠습니다. 뭐 읽을 필요 없죠? 이것도 읽을 필요 없죠? 근데 얘들아 그거 아니? 깜짝 놀랐잖아. 이번에 20번이 사회문화 문제 출제 기법을 갖다 차용해서 가지고 왔잖아요. 사회문화는 정말 학생들 빡치게 만들어요. 우리 사회문화 선택한 친구들 알 겁니다. 사회문화에서는요. 선생님의 말도 읽어야지 풀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한지나 세지나 이런 문제 형태에서는 선생님 말은 무시하면 되잖아. 그냥 이게 학생들이 제대로 대답했느냐 안 했느냐 요것만 접근하면 됐었잖아. 근데 사문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문화가 어렵다라고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는구나 라는 걸 빵 느꼈고 이번에 20번 문제처럼 우리 파이널 모의고사에는 이런 문제 유형도 선생님이 만들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선생님 말도 꼭 읽는 습관을 들입시다. 오케이, 지우지면 안 돼요. 여러분 다 지웠을 거야. 낙동강 하천 특성과 태적물. 네, 이거 아무 의미 없었지만 수능에서는 요거까지 꼭 읽어주세요. 실수하면 안 되니까요. 자, 자갈모래 잘 나와 있죠. 상대적으로 상류일수록 태적물의 입자의 크기가 크고 자갈의 비율이 높고요. 하류로 갈수록 모래의 비율이 점점 높아집니다. 일반적인 개념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지리는 팩트를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형은요. 이론이니까요. 자, 갑입니다. A는 B보다, A는 상류죠. 상류는 하류보다 하천 퇴적 물질의 평균 입자의 크기가 크다. 옳은 설명이 되는 것이고요. B는 C보다, B가 상류입니다. 상류는 하류보다 하천 평균 유량이 적어요. 인 거지. 하류로 갈수록 물이 모여들기 때문에 하류로 갈수록 유량이 많아집니다. 자, 병이에요. AB 구간은 BC 구간보다 상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B 상류는 BC 하류보다 하상의 평균 경사가 급하다가 되겠죠. 오케이. 기본적인 상류 하류의 비교 개념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낙동강 하구, 하천과 바다가 만난 지역에는 하천이 운반한 물질이 퇴적된 삼각주가 있습니다. 옳은 설명이고 하구둑도 위치한 것이 낙동강의 하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요. 갑과 정이 됩니다. 수능에서는 요거까지 꼭 읽어주세요. 너희들 연습하게 파이널에 출제할게. 이런 문제. 자, 8번입니다. 기후지역차입니다. 적어주시고요. 기후지역차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기후 통계값이 바뀌었죠.
하지만 어렵게는 절대 출제하지 않습니다. 기후지역차 약한 친구들 제발 선생님 개념, 기출, N회차 강의 보시고 북내서 공식과 5+2 공식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특히나 5+2 공식은 외워야 돼. 자, 연교차 최난을 연강수량입니다. 연강수량으로 조질 수 있는 것을 먼저 조지면 되겠죠. 자, 연강수량에서 우리 한번 해보자. 1등급이 어디야 얘들아? 1등급 1티어가 그지? 거제, 남해. 또 서귀포시가 1티어였어. 세 지역 간에 비교할 수 없어. 그 다음 대관령이 뭐였지? 1.5티어. 2티어가 바로 어디야? 네, 제주시와 부산시. 오케이? 3티어는요. 네, 울릉도, 강릉, 장수 이렇게 3등급이었죠. 그다음 꼴등은요. 네, 대구라든지 경북 내륙이 꼴등이었습니다. 그 다음 그보다 조금 더 많은 곳이 경상북도의 해안가. 이런 5+1 공식 꼭 외워야 되더라. 강의 듣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C와 B는 둘 다 2등급이니까 비교 가능해. 불가능해. 연강 수량으로는. 그러면 남아있는 하나 A 조져야겠죠. A는요. 1등급도 2등급도 1.5등급도 3등급도 아니니까 연강 수량이 적은 가가 바로 뭐다? 여기가 A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봤더니 우리는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출제할 수가 있어요. 변형하자면. 파이널 모의고사는 이렇게 변형해 출제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널 모의고사로 만든다면 선생님이 이렇게 낼 거예요. 요거를 기억 동그라미, 요걸 니은 동그라미. 기억과 니은은 기온의 연교차 또는 최난할 평균 기온이다. 이렇게 선생님 출제를 할 거란 말입니다. N회차에서 많이 공부했었죠. 그러면 태백이니까 해발보다 높아서 기온이 낮은 곳이니까 가가 태백이야. 그리고 기온이 낮은 요 하얀 점이 최난월이야. 요렇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알겠지? 그리고 연교차 공식을 통해 가지고 최한월이 영하라면 최난월과 연교차가 어떤 관계다. 최한월이 영상이라면 연교차와 최난월 기온이 어떤 대소 관계다. 요거까지 우리는 공부하셔야 됩니다. N회차 때 공부했던 거. 자, 그럼 이제 나와 다는 둘 다 연강수량 선생님 분류에 2티어로 2등급, 2등급으로 구분했기 때문에 연강수량이 아닌 뭐로 접근해야 될까요? 대답해보세요. 물론 들리진 않지만 눈빛 보면 알아. 최난월이야, 연교차야? 그렇지. 최난월로 접근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최난월은 기온의 지역차 작기 때문에 해발보다 높아서 최난월이 낮은 대관령 19도, 장수 23도. 장수와 대관령 그 사이에 있으니까 태백은 23도, 19도 사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대구는 침식분지 극서지여서 최난월이 꽤 높은 곳이다. 요것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울릉도는 어때요? 최난월이 낮은 곳이죠. 왜요? 섬이어서 물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따라서 부산과 제주는 최난월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연교차로 비교합니다. 겨울에 따뜻할수록 최하늘이 높을수록 연교차는 작아요. 또 물의 영향을 받을수록 연교차는 작아요. 부산보다 남쪽이면서 섬이니까 제주시가 연교차가 더 작아야겠습니다. 따라서 연교차가 더 작은 나가 바로 여기가 되는 것이고 찌끄레기 B가 다가 되는 것이죠. 그럼 가나다 이렇게 됐으니까 가나다 A, C, B 해서 답이 2번 이렇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기후지역차의 기본 오브 기본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선생님 아까 말로 한 것처럼 요거 파이널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변형된 문제 출제합니다. 만들었어요 이미. 이렇게까지 공부해 주셔야 돼. 이거 더 어렵게 출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각성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우리 현역 친구들은 각성해야 돼. 재우생들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 줄 아니? 조금 더 열심히 어렵게 문제 풀어야 돼요.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구평 점수 여기서 만족을 못하겠지만 수능 더 어렵게 출제됩니다. 더 하셔야 돼요. 더. 자, 9번입니다. 농업이죠. 자, 이 농업 문제가 더 어렵게 출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출 공부했잖아요. 분석했잖아요. 작년 수능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뭐였죠? 농업 문제였습니다. 통계 자료로 말이죠. 퀴즈 형태로. 하지만 이건 어때요? 매우 쉽게 줄글로 출제돼 버렸죠. 통계 자료 관련해서 훨씬 더 어렵게 출제될 수 있으니까 농업 공부 많이 하셔야 돼. 갑니다. 배추쌀 옥수수예요. 철원군이죠. 읽을 필요도 없죠. 네, 쌀이 되는데 줄 좀 그어보세요. 한탄강 물을 이용하여 한탄강 용암대지인데 한탄강 관계를 이용해서 물을 끌어올려 양수시설 설치해서 철원은 강원도 철원군입니다. 지리적 표시제가 쌀이 됩니다. 무조건 아셔야 되죠. 쌀 혹은 벼. 홍천군은 산지가 많아. 홍천군이 배추가 유명하다, 옥수수가 유명하다 얘기할 수 없어요. 쭉 읽어보면 단맛이 풍부해. 배추가 단맛? 물론 우리 아저씨들은 배추 달달하고 어머니들은 얘기를 하시지만 껍질이 얇아 씹는 맛. 껍질이 얇다 배추? 뭐 그럴 수 있겠지. 그럼 이건 세모. 전가의 보도 우리 필살기 세모 쓰시는 거고. 자, 그 다음 평창 끝났죠. 고위 평탕면. 다른 지역과 출하식이 달라 시장 경쟁이 높은 것이 고랭지 채소, 고랭지 배추. 배추가 여기, 옥수수가 여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발 얘들아 이 문제 보고 홍천군의 지리적 표시제 옥수수예요. 이딴 거 외울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자, 1번 갑니다. 가의 생산에 가장 많은 돈은 쌀의 생산에 가장 많은 돈은 어디다? 경상북도가 아니죠. 어디입니까? 전라남도입니다. 쌀 생산량 혹은 쌀 재배 면적 1, 2, 3등은 동고서저 지역이니까 서쪽의 평야 지형인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가 1, 2, 3등이고 얘들의 생산량이나 재배 면적이 전국에서 차지한 비중이 대략 60%다라는 것도 우린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2번. 나 옥수수는요, 내 밭에서 주로 재배되는 것이죠. 논에서 재배되는 건 쌀밖에 없어요. 물론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에서 하는 그루가리, 맹류의 그루가리 같은 경우는 논에서 재배되지만 그거 말고는 다 밭입니다. 자, 다. 배추는 노지 재배 비율보다 시설 재배 비율이 높다. 아니에요. 무조건 노지 재배 비율이 높습니다. 이게 고랭지 채소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들. 그 N회차 강의를 보시면 농업단원에 이게 나옵니다. 시설 재배 비율, 시도별로 비교하는 거 우리 개념부터 했었죠. 어디가 시설 재배 비율이 높았어요? 무작정 외우는 것이 아니라 비닐하우스를 돈을 들여서 굳이 해. 소비시장과 가까운 곳. 그곳이 어디지? 맞았어. 경기도. 같은 느낌으로 경상남도. 주변에 100만 이상의 도시가 많으니까. 그 다음 시설 재배를 많이 하는 곳이 어디다? 귤을 1년 내내 재배해. 수확식을 다르게 해서 하우스 귤 하는 제주도였습니다. 자, 이런 지역이라 할지라도 시설 재배 전체 그 지역 내에서 비율. 즉 경기, 경남, 제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설 재배 비율이 높다라는 것이고 그 지역 내에서의 시설 재배 비율은 몇 퍼센트쯤 될까요? 1등이 8에서 9%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어느 지역이든 어느 채소든 과일이든 노지와 시설 재배를 비교했을 때 무조건 노지 재배 비율이 높다라는 거야. 왜? 개념적으로 시설 재배는 돈을 투입해야 되니까. 비닐하우스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 그지? 또 시설 재배라면 넓은 면적을 차지할 필요가 없잖아. 그지? 계속 생산하니까. 그래서 어느 지역 내에서 어떤 작물에 노지와 시설 재배 비율을 물어본다. 무조건 노지 재배 비율이 되는 거예요. 요선지 개강추입니다. 요것도 이거 수밭 겉핥기로 넘어가 버리면 왜 4번이 워낙 옳은 설명이잖아요. 국내 자금 쌀의 압도적인 100%니까 3번 좀 애매했지만 4번을 다 고르고 넘어갔던 친구, 공부 안 한 친구들은 수능에 요걸 조금 어렵게 배열한다면 예를 들어 우리가 시설 재배 비율이 높은 곳은 경기, 경남이다. 요거까지는 알 거예요. 공부를 조금만 하면. 그러면 경기, 경남에서는 채소의 시설 재배 비율이 노지 재배 비율보다 높다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틀린 설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N회차까지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는 가보다 재배 면적은요. 우리나라의 쌀, 식량작물이 50%이고 그 식량작물은 대부분이 쌀이다. 쌀이 1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량과 재배 면적 비교해 주셔야 되고 이 지금 해설 강의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N회차 강의 꼭 농업 부분 들으셔야 됩니다.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작년 수능 봐. 막 어렵게 나왔단 말이야. 자, 10번 갑니다. 북한 문제이고요. 북한의 지역 지리 문제입니다. 어렵게 출제되지 않아요. 자, 북한의 최대 도시인 가, 평양이 되겠죠. 항구 도시인 남포가 됩니다. 서울, 인천 느낌처럼 서울의 외항이 인천인 것처럼 평양의 외항이 남포가 되겠습니다. 또 평남선이라 되어 있죠. 평은 평양의 줄임말, 남은 남포의 줄임말 해서 가나 이렇게 되고요. 중국 단둥과 마주하고 있는 국경도시 다는 여기도 될 수 있고 단둥을 갖다 우리는 외우지 않으니까 여기도 왠지 국경 느낌이니까 물론 여긴 러시아와 여긴 중국이지만 이것도 맞을 수 있어. 아직까지는 쉽게 판단하지만 단둥을 외우지 말라는 거야. 하지만 바로 뭐야? 이걸로 얘기하는 거지. 평의선. 약자야. 평양평, 신의주의. 따라서 다가 신의주인 다가 되는겨. 알겠지? 뭐 베를린 올림픽 참가한 송기장 선수 경유, 이곳에 남긴 흔적 조사. 중요한 내용입니다만 이걸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자, 또 이거 알 수 있죠. 러시아와 국제철도로 연결돼 있다. 네, 러시아 국경에 있는 라가 되고요. 또 평라선이잖아요. 뭐요? 평양과 나진 선봉, 나선 경제특구를 얘기합니다. 북한의 경제특구 중에서는 나선이 여기 나진 선봉 지역의 첫 번째. 그리고 또 뭐야? 유엔의 영향을 받았다. 그 다음 신의주와 금강산과 개성공업 지구는 뭐가 우선이다?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나선만 1등이다. 제일 먼저다. 이렇게 개념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입니다. 다. 지도에서 다 체크하고. 압록강 철거를 통해 중국과 연결된다. 옳은 설명이죠. 여기는 압록강이니까요. 백두산 시작해서 압록강, 두만강. 나는 가의 외항이 뭐 옳은 설명. 서해 관문이 있다. 요거 엄청나게 지역지리 많이 했었던 것이죠. 군산의 뜬다리 부두.
남포의 서해 관문. 인천에도 이런 조차를 극복하게 한 항만시설이 있습니다만 고유명사로 불리진 않죠. 고유명사로 외웠던 것은 바로 뭐다? 군산의 뜬다리 부두. 북한 남포의 서해 관문. 2개밖에 없었습니다. 기정기출에서. 네, 다에는 라보다 먼저 지정된 경제특구 아니에요. 낮은 선봉이 1등입니다. 분난 이전의 경의선, 서울 경자이고요. 의는요, 신의주가 되겠죠. 가 통과고요. 네, 라 통과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신의주랑 정반대로 있으니까. 라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럼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경의선입니다. 분단 이전에 경의선, 서울 들어가겠죠. 이 개성을 따라서 신주가 연결되니까 약간 서쪽으로 올라가겠네. 그럼 우리 고향. 그다음에 네, 파주. 쭉 올라가면 북한의 주요 도시를 연결해야 될 거 아니야, 철도가. 심심해서 철도 노선을 깔린 건 아닐 거 아니야. 북한의 주요 도시를 지나가겠지. 그게 어디냐? 개성. 그다음에 평양 있을 것이고, 그다음 신의주. 중간중간에 여러 도시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도시는 요 정도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도 의외로 우리 친구들 많이 틀렸던데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옳지 않게 대답한 학생 꼼꼼히 읽어야 되죠. 울돌목 일대다. 울돌목에서 우리 교육강에서 배운 거 바로 뭐죠? 해남과 진도 사이의 좁은 바다. 좁은 바다여서 물살이 빨라. 그래서 어떤 발전을 한다? 조류 발전. 다만 조류 발전이 에너지 자원에선 출제가 안 돼. 왜? 조류 발전, 시험 발전이기 때문에 통계 자료로 잡히진 않아. 개념적으로만 지도상에서만 위치 얘기하는 거죠. 조류 시험 발전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념 때 사진까지 보여드렸죠. 자, 틀린 것입니다. 갑. A는 최종 빙계 육지 일부였다. 옳은 설명이죠. 최종 빙계는요, 서해안 남해가 육지였으니까요. 제주도, 마라도까지 연결되었죠. 따라서 갑 옳은 설명. 을. B는 파랑의 침식작용 울퉁물퉁이죠. 옳은 설명. 자, 여기서 많이 낚였어요. 이 섬은 사주로 연결된 육계도다. 자, 근데 이를 봐. 주변에 봐. 주변에 바로 뭐니? 육지점이 아니야. 이걸 우리는 어떻게 공부했니? 바다점으로 해석을 했잖아요. 바다에 점이 찍혀 있어요. 점이 찍혀 있다는 것은 어떤 모래나 흙이 쌓여 퇴적되어 있다는 것인데 육지의 점이 아니라 이렇게 바다의 점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갯벌이라고 한다라고 기본 개념으로 공부했습니다. 즉, 이 주변에는 갯벌이 있기 때문에 사주로 육지와 연결된 육계도가 아니라, 자, 문제 만들어 볼게요. 이는 서술형이야. 땡땡시 육지와 연결된다 라고 해야겠죠. 평소엔 섬이야. 땡땡시 육지와 연결된다. 간조야 만조야? 썰물 때. 즉, 간조시 육지랑 연결되는 섬인 것이죠. 오케이? 요거 답은 병입니다. 요 개념 알아두셔야 되고, 육계도라면 사주가 연결됐어야 돼. 사주는 이렇게 바다점이 아니라 육지점이 되겠지. 정. D 갯벌은요, 네, 간척지로 개발하기 용이하죠. 개발하려면 여기다가 이렇게 방조제 쌓아버리고 여기 논기호가 있다면 이게 간척평야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A에서 C로 흐르는, 자, 선글해 주시고, 조류는 A보다 C에서, 즉 A 지역과 C 지역에서 조류, 물살의 빠르기를 갖다가 생각해 보십니다. 요거는 지역 나눠서 배우는 선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 잘 낸 거야. 이 문제가 해안 지역 문제인데 이 조류, 이 자원과도 약간 관련돼 있다. 조류 발전의 개념을 알고 있느냐? 이걸 몰라도 우리 이순신 장군, 울돌목 알아야 되잖아요. 좁은 해협에서 물살이 빠른 물살 이용해가지고 왜구를 갖다가 무찔러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C가 더 유속이 빠르다라는 거. 오케이? 조류 발전에서도 공부했었고 뭐 기본 지식으로도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조류 발전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12번 갑니다. 12번은 공업이죠. 요것 때문에 우리 친구들 많이 헷갈렸을 겁니다. 요것도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샘 볼 때는 12번과 15번이 가장 어려웠어요. 20번은 말 장난이고, 하지만 20번 공부해야 되고요. 자, 가나다를, 자, 출하액입니다. 출하액. 일단 종사자간 출하액이야. 따라서 우리가 배운 대로 6대 제조 위주로 조석자, 섬제, it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제끼는 거죠. 제철소 입지, 서당, 아천, 네, 당진이죠. 따라서 가, 삭제. 고생대 조선노춘군 석회서, 네, 단양이죠. 카르스형 유명한 거. 지역지리 한번 얘기해볼까? 단양의 지리적 표시지가 뭐지? 평가원 출제됐잖아. 마늘. 도담삼봉이 있는 곳, 기억. 울산과 여수에 이어 세 번째로 조성된 석유화학단지. 석유니까 시옷이 들어가니까 시옷이 2개 들어간 서산 체크. 따라 남은 도시 A는 청주가 됩니다. 자,
청주의 제조업을 묻고 있어요. 자, 친구들 한번 얘기해보자. 청주의 제조업에서 배운 적 있어? 무슨 개년 때 가르쳐준 적 있어? 없어. 그냥 나왔네? 아, 이 남승이 새끼 때문에 내가 망했다. 이렇게 해야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왜? 자기 방어 기제 아니라 기출에서 우린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 안 한 것 같다고요?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 허투루 풀면 안 돼. 기출 문제 풀고, 뭐 사설 모의고사 찾으러 여기도 사설이구나. 많은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기출 문제, 평가원 기출 문제를 꼼꼼히 풀으셨다면 이거 그냥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또 어딘데? 라고 얘기할까 봐 선생님이 교재 가져왔어요. 힘순문 기출교재 17번 22학년의 수능 문제 청주 얘기해봐요. A, B, C, D. 그렇죠? C가 청주죠. 공부했다고요. 공부했다고요. 뜬금 지역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구평 문제를 보고 와, 야 청주의 제조업을 물어보네? 야 이제 모든 시군별 제조업 다 외우자. 이딴 식으로 공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뜬금없는 건 내지 않아요. 기존 평가에서 출제했던 것 아니면 교육과정상 너무나 중요한 제조업 지역 뭐 울산이라든지 뭐 서산, 당진, 아산이라든지 뭐 화성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지역이 아니잖아. 그럼 이건 뭐야? 기출 문제에서 출제된 젠 지역이라는 거야. 그지? 자, 또. 자, 우리는 1번 비금속 광물이니까 석회석, 시멘트 공업이니까 요건 뭐 단양이거나 강원도 남부의 어떤 지역이 되겠죠. 1차 금속 제철이 발달할 수가 없죠. 왜 제철은요? 석탄과 철강석을 수입을 대부분 합니다. 따라서 해안가에 위치해야 되는 적한지 지향성 공업이죠. 따라 틀렸어요. 뭐 당진이 이렇게 되겠죠. 뭐 광양도, 포항도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Who knows? 더 이상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정확한 수치를 외우는 건 아니니까요. 여튼 청주는 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3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이걸 우린 뭐라고 하죠? IT라고 합니다. 그 다음 자동차예요. 그지? 자, 4번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우린 정유라고 하고요. 그다음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을 석유화학이라고 합니다. 석유산업 서산에 대한 설명이겠네요. 그럼 여러분들 3번과 5번을 고민했을 거란 말이야. 둘 다 IT가 들어가긴 해. 근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기본 틀은 이겁니다. 청주 내가 알려줬어, 알려주지 않았어, 알려주지 않았어. 그럼 이게 의미가 없는 지역이야. 하지만 기출문제를 꼼꼼히 풀었다면 청주를 바로 맞췄을 거야, 나처럼. 근데 난 꼼꼼히 공부를 하지 않았어. 꼼꼼히 공부해야 된다, 얘들아. 그런 친구 어떻게 접근하느냐? 자, 내가 알려준 대로만 하면 돼. 제조업에서 우리는 출하액 기준을 했었고 6대 제조업을 정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세요. 6대 제조업 아닌 것들은 6대 제조업 미만 삭제. 요게 접근 로직입니다. 6대 제조업 미만 삭제하시면 돼요. 자, 전기장비 6대 제조업이에요? 아니, 6대 제조업 모른다고? 조선, 기타 운송 장비, 그다음에 석유화학 정유, 석유, 자동차 및 트레일러, 섬유, 제철 1차 금속, 그다음에 IT가 전기 장비가 아니라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및 음향통신 장비를 우리는 IT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발 다른 선생님 강의 듣고 이 IT를 전자라고 외우지 마세요. 왜냐하면 전기 장비랑 헷갈린단 말이야. 우리가 말하는 6대 제조업에 얘기하는 우리나라 제조업 중에서 출하액 1등인 IT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및 음향 및 통신 너무 기니까 이걸 줄여서 우리는 IT 느낌도 좋잖아. 4세대 아이돌 같고. 그래서 IT라고 우리는 정리를 해야 되는겨. 이 6대 제조업이 아닌 전기 장비가 1등이네. 뭘 의미하는 거야? 이 지역은 제조업이 발달된 녀석이야. 잘 나가는 녀석이 안 밥이야.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조업에서 청주 제조업 배우지 않은 이유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야. 따라서 5번에 6대 제조업이 아닌 전기장비 삭제하고 나와서 봤더니 IT가 2등인데 IT 겁나 발달한 게 아니라 비율을 의미해. IT가 우리나라에서 뭐 이 3번처럼 IT가 절대값이 엄청 출하액이 많은 곳이 아니라는 거야. 왜? 6대 제조업에 포함되지 않는 전기장비가 상위권에 해당하니까. 이 지역은 제조업 발달하지 않은 곳이구나. 자, 또. 이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이 석유화학이잖아요. 아니, 청주에 석유화학이 발달했을까? 내 알 바인 거야. 내륙이니까 석유화학 발달이 쉽지 않겠지. 석유화학이나 정유는 해안가에서 나타나니까. 울산, 여수, 서산이니까. 그런데 이게 있어, 청주 아닌 것 같아. 이게 아니라는 거야. 6대 제조업이 아닌 전기장비가 이 지역 내에서 1등이라는 것은 이 지역에 IT와 석유화학이 의미가 있는 자료야? 무의미한 통계 자료야. 무의미한 통계 자료라고. 따라서 우리가 공업에서 시군별 자료에서 공부하지 않았던 크게 이슈로 다루지 않았던 청주가 답이 5번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정사적인 루트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평가원 기출을 꼼꼼하게 공부를 했어.
매보고 기출을 통해서. 그러면 22학년 수능이요. 몇 년 전도 아니야. 이게 IT, 전장, 석유화, 이게 청주 이렇게 답을 했을 것이고 자, 또 기출 교재를 가지고 있는 친구, 없는 친구는 그냥 화면을 보세요. 이 22학년도 구평 문제도 되게 중요한 문제였죠. 이 문제도 설명한 김에 얘기하도록 할게요. 조금 시간 초과되겠네요. 자, 종사자 비율입니다. 우린 기본적으로 출하액 기준을 하지만 종사자 기준은 어떻게 해라?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라 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중화공업 같은 경우는 출하액은 많은데 종사자 수가 적은 제조업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거야. 우리가 공부했던 울산 경북식 출하액 1등 지역 외운 거는 출하액 기준이니까. 오케이. 자, 가나다가 어느 지역이다 발문에 안 나와 있으니까 선지 바로 가야 되죠. 경기, 경북, 울산 중에 하나입니다. 가를 갔더니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이거 뭐라고 해? 전자 아니야. IT라고 이렇게 해. 전기 장비를 헷갈린다고 얘들아. 제발 시킨 대로. 그다음에 자동차 맞아요. 6대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네, 제철. 6대 제조업 맞습니다. 오케이. 자, 나는요.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이니까 나는 무조건 울산인겨. 그다음 다는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IT. 2등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6대 제조업이 아니야. 아니야. 듣보야. 금속 가공. 듣보인겨. 자, 그러면 자, 질문. 우리는 경기도에서 출하액으로 하면 IT가 1등, 2등이 자동차야. 여기 출하액 기준으로만 성급하게 생각해서 IT 1등 자동차 되니까 오케이. 가가 경기입니다 하면 그냥 틀려버린다고. 종사자 수니까 좀 더 신중히 접근해야겠지. 경기와 경북 둘 다 IT가 출하액도 종사자 1등이네. 경북은 뭐가 들어가야 되니? 포항제철 우리나라 1차 금속이 1등이야 경북이. 따라서 1차 금속 제조에 무조건 들어와야겠지. 종사자 수니까 2등이 아니가 3등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가가 경북이 된다고. 다는 경기야. 그지? 응. 의미 없는 무의미한 제조, 딱싹 제조, IT밖에 없는 거야. IT가 1등인 경기도가 되는 것이죠. 1차 금속 제조업을 통해서 네, 요게 경북이다라고 접근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얼마 안 된 평가 문제입니다. 많은 문제 풀려고 뭐 돌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EBS에서 파이널 모의고사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의미 없어요. 수능 완성까지만, 연계교재까지만 문제 푸시고 나머지는 기존의 평가 문제 보시고 또 우리 시중에 사설 모의고사들 9평 전에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난 이해가 안 돼. 올해 수능에 제일 중요한 게 9월 평가 모의고사인데 아니 어떻게 9평 전에 파이널 모의고사를 낼 수가 있는 거야? 늘 대치동에서 파이널 모의고사라고 강의 듣잖아요. 아니 9월 평가 원 경향도 반영하지 않은 문제를 왜 공부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 파이널 모의고사는 9평을 경향을 반영해서 문제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사설 문제는 딱 선생님 모의고사까지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꼭 시킨 대로 하세요. 자, 13번 갑시다. 자, 13번은 자원이죠. 아유, 글씨 왜 이러냐. 자, 자원. 사람 없어 보이게. 자원입니다. 뭐 없죠? 자, 이 문제 좀 특이한 문제요. 자, 질문해 볼게. 지금까지 평가 문제에서 이 발문에 최종 에너지 소비량 비율을 물어본 거 있니? 지역에? 없어. 그럼 이 구평 문제를 나왔으니까 오케이. 최종 에너지 요걸 알아야 되냐? 아니야. 지역별 1차 에너지 소비 지역 자료를 조금 확장시키면 돼. 1차에는 약간 확장된 개념이지. 그치? 1차 에너지 소비 지역에서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로 접근을 했어. 근데 이건 최종 에너지니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에너지는 수송용으로 사용되지 않아. 산업용으로 사용되지 않아. 뭐로만 이용되니? 전력, 발전으로만 이용되잖아. 즉 법내에 나와 있는 전력이 전기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전력 에너지 사실 모르잖아. 배운 적이 없잖아. 평가원 나온 적이 없잖아. 뜬금포로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9평 나왔으니까 수능 이게 아니라는 거야. 1차 에너지로 접근하시면 돼. 1차 에너지 소비 지역의 핵심적인 로직이 바로 뭐니? 에너지를 소비한 주체는 사람과 팩토리가 있어. 어디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지? 사람보다 팩토리의 소비를 많이 해. 그 팩토리는 바로 뭐야? 에너지를 많이 소비한 중화공업이야. 즉 공업 단원과 연결해서 중화공업 중에 어떤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 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었죠. 이게 핵심 로직이었죠. 따라서 시도별 에너지 소비 지역에서 1등이 충청남도였고요. 개념부터 했었던 거죠. 전라남도가 2등, 경상북도가 3등, 그 다음 경기도가 4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그래요. 충청남도에는 석탄과 석유 중에 뭘 더 많이 소비해? 석탄. 왜? 화력 발전, 제철. 석유, 서산의 1. 2대 1이니까. 전라남도는요. 여수의 석유, 광양의 제철, 석탄.
하지만 여수가 제조업 출하액 호남권 1등이다 보니까 여수가 더 발달해서 여기는 석유, 석탄. 경북은 어때? 제철소는 있습니다. 경북 포항에. 하지만 석유 공장 있어 없어? 없어. 따라서 석탄이 석유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요거였죠. 여기까지 우리는 공부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대도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많은 석탄 소비를 적게 하고요. 천연가스 소비를 많이 합니다. 라는 거였죠. 그지? 그리고 에너지를 소비 많이 하는 중화공이 발달된 지역이 그 에너지를 많이 소비해 라는 거야. 따라 우리나라 석유, 정유, 석유화 합쳐서 우리는 석유공업이라죠. 석유 제조업 1등의 울산은 석유라는 에너지 소비 비중이 겁나 높을 거야. 오케이? 그럼 석탄 소비 비중이 적은 다와라입니다. 다와라가 대도시라는 거 어디야? 서울 아니면 울산 두 지역 중에 하나인 것이고 그 다와라 중에 석유 비중이 겁나 더 높아. 그리고 라는 천연가스 비중이 높아. 천연가스 비중이 높은 라가 서울이 되는 것이고 석유 비중이 높은 석유 산업 1등인 울산이 다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전남과 경북입니다. 뭐로 접근한다? 석탄? 아니죠. 둘 다 제철소가 있으니까요. 오케이? 뭐로 접근한다? 석유 산업 발달되느냐 그러지 않느냐. 여수의 석유 공단은 울산이어서 2호점입니다. 스타벅스 2호점처럼. 따라 석유를 많이 소비할 거야. 석유의 비중이 높은 나가 전라남도, 나머지 가가 경상북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잘 해석하는 거야. 즉 우리가 개념 때부터 공부를 했고 기출에서도 문제 이렇게 풀었고 N회차 강의에서도 1차 에너지 지역별 소비 지역 요거 열심히 공부했던 그 로직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라고요. 최종 에너지 이딴 거 공부할 필요 없다라는 거야. 알겠지? 이 발전 전력 무시하시면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1번 갑니다. 경상북도는 자료 해석입니다. 석유 소비량이 석탄 소비량보다 많다. 아니, 자료 해석도 자료 해석인데 요걸 할 수도 있지만 우린 개념적으로 알고 있어요. 경상북도는 석유 산업 발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철소가 있습니다. 따라 석탄 소비량이 더 많다가 되겠죠. 틀렸다? 2번 천연가스의 지역 내 소비 비율은 울산이 서울보다 이것도 개념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천연가스는 어떤 용도로? 가정 용도로 많이 소비돼. 따라 사람들이 많이 살아야 되고 많이 사는 곳에서 많이 소비할 것이고 서울은 대기오염에 민감해. 인구밀도 높으니까. 그치? 따라서 천연가스 소비 비율이 울산보다 높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3번 석유의 지역 내 소비 비율은 전남이 다른 세 지역보다 높다. 요건 자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요건 자료 해석이야. 석유는 울산이랑 전남을 비교, 자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아니, 울산이 더 높네요. 인 거죠. 따라 틀렸다. 가와 나인 대규모 제철소 답은 쉽게 4번으로 골 수가 있는 것이죠. 5번 뭐 할 거 없고요. 아시겠어요? 제발 N회차 강의 꼭 완강하시기 바랍니다. 14번. 자, 14번은요. 산업구조 단원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죠. 가나다라는 발문 단서조항 슬래시 해주시고 경기, 서울, 제주, 충남입니다. 가나다라 순서대로 하는 거 아니죠? 특이한 값부터 합니다. 뭐? 1차 산업 비율이 제일 높거나 아니면 2차 산업 비율이 제일 낮거나 높거나 이렇게 접근하는 건데 1차 가지고 하는 것은 전라남도가 1등이야. 그리고 1차가 겁나 낮은 라와 다는요. 대도시 느낌일 거야. 그지? 근데 여기서 대도시는 서울밖에 없지. 그래서 1차의 비율이 가장 낮은 농업을 거의 하지 않는 라가 서울입니다. 이렇게 접근해도 되고 선생님 저는 Y보다는 X입니다. X축에서 2차의 꼴등인 것은 공장이 없는 것은 거의 없는 것은 삼다수 공장 말고는 비료 공장 말고는 거의 없는 가가 제주도가 되는 것이고 너희 제주 놀러 가잖아. 나중에 갈 거 아니야. 제주도의 특산품이 감독님 먹어봤죠? 그 돌하르방 초콜릿. 제주도 특산품이잖아요. 그거 나중에 꼭 한번 드셔보셔가지고 그 박스 그 뒤편 열어보세요. 제조지가 어디일까요? 제주도에 생산할까? 아니야. 충청남도에서 생산하고 있더라고요. 제주도는 공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차의 비중이 꼴등이 제주도가 되고 특별시, 광역시 중에선 서울이 제일 낮다라는 거죠. 제주, 서울 바로 가는 것이죠. 자, 그럼 경기와 충남은 뭐로 가는 거죠? 2차로 가나요? 아니요. 경기도도 2차 발달했고 충남도 2차 발달했습니다. 뭐로 가야 돼요? 네, 크게 차이가 나는 1차로 가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도지역은 1차 비율이 높아요. 특별시, 광역시보다. 하지만 이 경기도라는 것은 도이지만 대도시 느낌인 거지. 인구 제일 많고. 따라서 1차의 비율이 낮은 다가 바로 뭐다? 네, 경기가 되는 거죠. 나가요? 네, 충남이 되는 것이고. 요 내용은 우리가 개념 강의에서 지역 이해 틀에서도 공부했고 기출에서 마찬가지로 N회차 강의에서 산업구조에서 우리가 정리했던 그 내용입니다.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 가는 나보다 지역 내 3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을 묻고 있습니다. 자료 해석인 거죠. 3차의 비중은 1차, 2차의 합이 크면 클수록 3차의 비율은 낮은 것이죠. 왜? 1차, 2차, 3차 비율 합이 100%니까요. 따라서 계산으로 해주시고요. 자, 3번 선지의 가장 기본적인 선지입니다. 제조업 출하액 시도별 1등이 경기도입니다. 이건 무조건 알아두셔야 돼요.
따라서 나는 충남은 경기보다 제조업 출하량이 많지 않다. 경기도가 1등이고요. 원래 울산이 2등이었걸랑요. 근데 최근에 충남이 되게 많이 치고 올라왔어요. IT 산업의 출하량이 너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충남과 울산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2등이랑 절대 출제하지 않습니다. 1등이 경기도이다. 2등권이 충남 아니면 울산이다. 둘의 차이가 얼마 안 나서 그래. 외우지 마 알겠지? 경기도가 출하량 1등이다 제조. 요것만 꼭 기억하세요. 이게 틀렸고요. 다는 라보다, 경기도는 서울보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생산자 서비스 압도적으로 서울이 많죠. 따라서 4번 틀렸고요. 오케이. 자, 5번 가나다라 중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나가 제일 많다. 옳은 설명이죠. 자,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의 로직은 바로 뭐죠? 지역 내 총생산을 그 지역의 인구로 나눈 값입니다. 분모가 인구수가 됩니다. 따라서 분모값이 인구수가 많으면 1인당 진해총은 적을 수밖에 없어요. 즉 1인당 진해총은 분모값인 인구가 적어야 되고 분자값인 지역 내 총생산, 산업이 발달한 곳이야. 중화공업이라든지 생산자 서비스업이라든지 IT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한 지역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나라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1등은 바로 뭐다? 울산이 되는 거죠. 2등이 어디다? 충청남도가 됩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죠. 충남까지 많이 출제가 됐잖아요. 따라서 충남이 가장 많다. 울산 없으니까요. 옳은 설명이 되죠. 꼭이야. 최근에 산업구조 수능에서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어이없을 정도로 재작년도 작년 아예 나오지도 않았고요. 쉽게 출제가 됐거든요. 올해 잘 냈어요. 수능에도 요 추세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공부를 빡시게 했으니까요. 꼭 공부하세요. 꼭 체크해야 돼. 자, 15번입니다. 요거 여러분 어려웠죠. 기후 지역차고요. 자, 이게 오늘 현강에서 수업을 하다가 요거 틀려가지고 선생님이 꿀밤 한 때려줬습니다. 왜냐면 좀 이따 얘기하자. 자, 1월과 8월 중에 천천히 해보자. 천천히. 자, 1월과 8월 찾아야 되는데요. 지역 간의 기온 차이는 여름이 커 겨울이 커. 이 로직부터 시작됩니다. 여름의 지역 간의 기온 차이보다 겨울의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더 크죠. 그지? 따라서 이걸 통해서 나와 가 1월, 8월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왜? 나는 플러스 6, 맥시멈, 미니멈이 마이너스 6, 12도 차이인겨. 오케이? 가는요, 플러스 3, 마이너스 4, 7도 차이인겨. 지역 간의 기온 차이 큰 것이 나요. 따라서 얘기할 수 있지. 나가 바로 뭐요? 겨울이요. 1월. 가가 바로 뭐요? 8월이요. 차이값이잖아요. 딱 줄긋고 개념에서 기출에서 많이 n의 차에서 수없이 했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 해당 지역 X, 내 지역 평균입니다. 요게 양의 값이라는 것은 즉 C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평균보다 기온이 높은 곳입니다. 1월 기온이 제일 높은 곳입니다. 제일 따뜻한 곳입니다. 그럼 어디예요? 여기지. 이거 어떻게 쌤 알아요? 알려줬잖아요. 내가 왜 꿀밤을 때렸냐면 북한의 기온의 지역차는 요것만 딱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청진이죠. 중강에서 비슷한 위도 청진. 청진과 어디에 최하늘이 비슷하다라고 요것만 외우라고 했어. 맞아요. 아까 북한에 어떤 남포 말이에요. 이걸 그냥 외우라고 한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몸 부끄럽지만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남승이는 청바지 진을 좋아해. 남포와 청진의 최하늘은 비슷해. 개념 때도 우리 인강에서도 엄청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현강에서 딱 이걸 몰라 안 해온 거지. 듣고 그냥 넘어간 거야. 아니면 저 새끼 헛소리 한다고 비웃고 넘어갔겠지. 그래서 꿀밤 똥 때려줬는데 꿀밤 안 때리고 얘기를 고쳐라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많이 배웠죠? 남포와 청진의 최하늘이 비슷하다. 분명 여러분 공부했습니다. 암기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제발 암기하세요. 수능이 아니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암기 꼭 하셔야 돼요. 남포와 청진의 최하늘은 비슷하다. 자, 필기해주세요. 최하늘이 비슷하다라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자, 우린 북내수 공식을 통해서 최하늘이 비슷하면 연교차는 어떻게 됩니까? 연교차는 비슷해야 됩니다. 얘들아, 유평에 청진 나왔었다. 중요하다. 올해 수능이 중요해. 그런데 청진이 특이한 지역이죠. 왜 청진은요? 한류의 영향을 받습니다. 언제? 여름에도. 여름, 겨울 다 한류의 영향을 받는 거야. 연중. 여름에 차가운 바닷물에 영향을 받으니까 청진은 최난올이 어떻게 돼? 최난올이 상당히 낮아요. NH에서 얘기 드렸죠. 22도 정도 된다고. 21.9도입니다. 즉 다른 지역보다 최난올이 되게 낮다 보니까 연교차가 어떻게 돼? 최하늘이 두 개 비슷해야 되잖아. 그럼 남승이는 청바지 진을 입는다. 남포, 청진, 최하늘 비슷해. 그럼 연교차도 비슷해야 되는데 바로 청진이 연중 한류의 영향을 받아서 최난올의 기온이 다른 지역보다 낮기 때문에 연교차가 어디가 큽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 요거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북한에 나오는 지역 중에서 청진은
연 평균 기온이 되게 낮은 편이다라고. 왜? 최나널이 되게 낮아서 22도밖에 되지 않아서. 얘기했었죠. 연기차가 되게 작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요거 공부했습니다. 자, 그럼 끝났죠.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따라서 최하늘이 제일 높은, 겨울이 제일 따뜻한 청진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남포야. 오, 남포는 없잖아. 점 3개는 뭐야? 남포보다 북쪽이거나 내륙이면서 북쪽인 지역들입니다. 따라서 이 중에서 제일 따뜻한 곳은 A, B, D 중에 제일 따뜻한 B는 여기가 되겠죠. 남쪽이 해안가니까요. 그럼 그대로 전개하면 돼. A와 D 어디가 더 추워? 둘 다 내륙이야. 북쪽의 내륙이 더 추운 것이지. 따라서 제일 추운 A가 여기가 되는 것이고 요게 D가 되는 것이죠. 끝! 깔끔하게 끝납니다. 자, 또 우리가 이 수능이라면 인생이 걸려 있으니까 자 봐요. A와 D가 최하늘의 기온 차이가 2도밖에 나지가 않아요. 아, 좀 애매한데. 아, 왠지 여기는 왠지 무슨 산맥? 낭림. 무슨 산맥? 마천령. 무슨 산맥? 함경. 무슨 산맥? 태백산맥. 1차 산맥이 많은 관북 지역이니까 해발고는 높아가지고 겨울에 더 춥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그지? 그럴 땐 어떻게? 다른 걸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가 개념적으로 공부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교차가 제일 큰 곳이 어디다? 중강진이다. 요거는 내신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중강진 연교차 제일 큽니다. 그러면 A와 D의 연교차 한번 체크해 보자고. 최하늘은 A가 더 낮아. 근데 최나널은 8월이잖아. 최나널은 D가 더 낮아. 여기는 최나널이 왜 낮다? 1차 산맥이니까. 해발고는 높은 곳이니까. 이 지역의 지명을 아는 게 아니야. 우리는 지형에서 1차 산맥 분포 너무 중요하다 강조 많이 했었죠. 1차 산맥에서 해발고는 높아가지고 최나널이 낮구나. 최하늘은 A가 더 추운데 따라서 연교차는 A와 D 중 어디가 더 크다? A가 더 크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오케이 중강진 연교차 커 오케이 A가 여기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 그래프 자료를 통해서 A, D의 최하늘이 조금 애매하다라고 해. 그랬을 때 어떻게? 연교차 더 큰 것이 중강진이다. 그럼 A, D 중에서 연교차 큰 것이 A가 되겠죠. 최하늘은 꼴등인데 최나널은 얘가 더 낮으니까요. 연교차는 최나널이 높을수록 최하늘이 낮을수록 커지니까요. 따라서 A가 중강진이고 D가 여기가 된다는 겁니다. 지명 알 필요 없어요. B 지명 알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알 필요 없어요. 우리 북한 아니잖아요. 자, 그럼 1번 갑니다. A는 D보다 기온의 연기차가 크다인 것이죠. 사실 이 자료 해석으로도 가능한 거죠. 자, B는 C보다 1월 평균, 최하늘 평균 기온이 낮다가 되는 것이고요. 청진은요, 북한에서 시험에 나온 지역 중에 연강성이 제일 적은 지역입니다. 자, D와 A, 해발고는 높은 것이죠. 그래서 최나널이 더 낮은 것이고요. 중강진은 해발고는 높은 곳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요거 틀린 친구가 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선생님, 솔직히 말해서요. A가 중강진 아니라 백두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해발고 높다고 생각했어요. 중강진과 백두산 위치 기억하셔야겠죠. 북한 정은이 악마 뿔이 2개 있어. 좀 더 높은 뿔이 백두산이야. 그치? 백두산에서 시작해서 일로 흐르는 것이 강이 압록강. 요게 두만강이죠. 즉 요거는 해발보다 낮은 지역이에요. 압록강이 흐른 지역입니다. 여기가 백두산이요. 여기는 1차 산맥이 있는 지역이고 따라서 A보다 D가 해발보다 높은 것이죠. 답은 4번, 5번 할 필요 없죠. 알겠어요? 자, 이 문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아마 제일 어렵다고 느낀 것일 거예요. 하지만 절대 기존 평가 문제에 비교해서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6평 문제보다 훨씬 더 쉬워요. 연평균을 비교했던 거. 꼭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포와 청진의, 남포 여기다, 남포와 청진의 최하늘이 비슷하다라는 건 꼭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연교차는 남포가 작다. 왜? 여름에도 한류 영향을 받아서 최나늘이 낮은 곳이다 라는 것까지 꼭 정리해 주세요. 22도입니다. N회차 강의에서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거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복습해 주세요, 여러분들. N회차 강의 완강한 친구들은요. 자, 그래서 북한의 지역, 기후 지역차고요. 16번은 화산 지형입니다. 오케이? 어려운 거 없죠? 자, 만장굴 붉은색 석회암 풍화토가 아니라 흑갈색의 현무암 풍화토 혹은 화산암 풍화토라고 해야 되죠. 요건 카르스트 지형과 관련된 문제. 용암동굴 개념 아셔야 되죠. 용암동굴 어떻게 형성된다? 냉각 속도 차이다. 그럼 얘들아 주상절리는 바로 뭐지? 주상절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어떤 표현이 들어가야 돼? 냉각 수축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석회동굴이 가장 많이 분포한 지역은 제주도가 아니죠. 강원도 남부, 충청북도, 북동부가 되고요. 따라 답은요. 니은과 리으죠. 용식, 화학적 풍화. 설명할 거 없어요. 자, 17번입니다. 인구 단원이죠. 자, 줄글 읽을 필요 없죠. 밑줄 진 그건 뭐 바로 가시면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요. 우리나라에 돈 벌러온 친구들이잖아. 2차 산업 제조업 일을 많이 하거든. 따라서 시도별로에서는 경기도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은요. 경상남도입니다. 전남보다 경남이 더 많다. 옳은 설명. 아셔야 돼요. 시도별로, 시군별로 쌤 정리해 준 거 있죠. 시군별은 안산이 1등. 시도별은요. 경기가 1등, 경남이 2등입니다. 아니, 서울이 2등이죠. 왜 그래? 인거 워낙 많으니까 경기 1등, 서울 2등, 경남이 3등. 남동임의공업지니까 다른 지역보다 경남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라는 것이고요. 자, 결혼 이민자는 우리나라 전체에서 시지역보다 군 지역에 많이 거주한다.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거야? 이민자 비율이 아니죠. 그냥 이민자라고 되어 있잖아. 뭐야? 절대값을 의미하는 거죠. 인간이 사람들이 시의 군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이 살잖아. 그래서 결혼 이민자 당연히 도시 지역에 많은 것이죠. 결혼 이민자의 절대값은 도시 지역에서, 비율은 군 지역에서 높다. 라는 기본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자, 안산시고요. 외국인 근로자가 결혼 이민자보다 많다. 옳은 설명이죠. 대표적인 공업도시이고요. 리얼 합계 출산율 기준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이 2.1보다 높지 않다라는 거. 이게 우리는 인구 감속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출산율 우리는 대체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대체 출산율이 꺾였죠. 이제 인구 감속에 돌입했습니다. 이런 것도 개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18번이에요. 도시구조. 솔직히 선생님 18번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부산에서 도시구조는 쌤 항상 얘기하잖아요. 했잖아요. 중구. 요거 알아야 돼요. 여기 어디야? 낙동강이 서쪽, 강서구, 제조업 발달 이 두 지역만 알라고 했지. 근데 중구만 나온겨. 나머지 두 지역이 나온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 어휴, 큰일 났구나. 어떻게 사과 영상 찍어야 되나? 라고 했는데 역시나 평가는요.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중구만 알면 풀리는 문제였어요. 오케이? 자, 중구입니다. 중구는요. 주간 인구 지수 높고 업무 지역이니까 상업 지역의 비율이 높겠죠. 따라서 A가 중구가 되고요. 나머지 B, C 몰라도 문제 풀리게끔 선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B는 둘 다 바다에 접해 있지 않습니다. A, 중구는 주간 인구 지수 가장 높죠. 상주 인구는요 가장 적고요. 서울의 중구랑 똑같은 특징으로 가시면 돼요. 상주 인구 제일 적어요. 주간 인구 지수 제일 높아요. 생산자 서비스, 금융민 서비스, 금융 서비스 많아요. 따라서 답은 2번인 거죠. A는 상주 인구 제일 적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BC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수능에 이런 게 출제됐어. 그럼 BC가 어딘 줄 알아야지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뜬금포로 문제가 나오지 않는단 말이야. 지금까지 수능에서는 우린 강서구를 얘기했어. 강서구 공장이 많은 겨.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공장이 예전에 중구에 많았겠지. 도시가 커지면서 외곽으로 빠져나가잖아. 이시현상이 나타나잖아. 기본 개념으로 접근하면 돼. 그럼 빠져나가는데 강서구에 공장들이 많아. 근데 뜬금포로 그 옆에 있는 여기저기 많을까 공장들이. 아니면 뜬금포로 이쪽 지역이 공장이 많은 강서구랑 먼 떨어진 반대 방향 공장이 많을까? 그렇죠. 이쪽 방향으로 빠져나가겠죠. 더 빠져나가는 것은 김해 양산까지 빠져나가고요. 이심현상으로 인해서. 따라서 이 지역, 이 구가 어떤 구인지 몰라도 상대적으로 여기보다는 여기가 강서구 근처이니까 공장들은 이렇게 모여 있으려고 하잖아요. 따라서 여기가 공업지역이 많은 곳이다. 공업지역이 많은 C가 바로 여기고 남아있는 B가 여기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B는 C보다 제조업 사업 주수가 많지 않고요. C는 A보다 금융민 보험 비율은요. 중구에서 높은 것이죠. 틀린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부산시 구별 특징에서는 중구 체크하고 강서구 마셔도 됩니다. 알겠지? 여기 어떤 구다? 몰라도 돼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부산 여행 가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해운대구잖아요. 해운대구는 어딜까요? 고양이 모양으로 생긴 게 해운대구예요. 해운대로 가봤잖아. 앞으로 가볼 거잖아. 고양이 생긴 거, 고양이는 보이지 않나요? 선생님이 집사여서 그런지 고양이를 맨날 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항상 앉아있는 포즈가 있습니다. 그루밍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막 긁기도 해요. 자, 그림 그려볼게. 고양이. 아유. 이게 최대 학대구나. 잘됐다, 야. 고양이. 귀, 눈, 코, 꼬리, 혹은 다리. 고양이 앉아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네, 요게 해운대구입니다. 뭐 요 정도는 알면 좋겠죠. 중구, 강서구, 해운대구. 집가가 되게 비싸겠다. 좋다. 바닷가 있다. 이런 거. 이 정도는 보시면 됩니다. 오버하지 마세요. 오버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케이?
자, 19번입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가는요, 안동이고 딱 적어주시고요. 나는요, 경주시가 되겠죠. 자, A, 둘 다 예스였습니다. 역사마을, 문화유산 둘 다 맞죠. 안동 하회마을, 경주 양동마을. 자,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것은 경주에만 해당하죠. 요게 예스가 돼야 되고요. 요게 노가 돼야 됩니다. B 틀렸고요. 자, C입니다. 네, 틀렸고요. C, 경상도의 지명이 유래되는 곳은 경주의 경, 상은요, 상주의 상이죠. 따라서 얘는 yes 맞고요. 요게 no. 오케이, C, 옳은 설명. 답은 기억 D가 끝나버립니다. 도청 소재에 해당하는 것은 안동이죠. 따라서 D가 yes, 얘는 no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상주의 위치도 공부해야겠죠. 상주는 어디입니까?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 조선시대 택리지에서 조령 밑에 가장 큰 도회지. 오케이. 문경 바로 밑이라는 것입니다. 문경세제, 조선시대 때 영남권과 다른 지역 간의 경계가 됐던 문경세제가 U 모양을 생긴 여기가 되는 것이고 문경 밑에 여기가 바로 상주가 됩니다. 그리고 문경 밑에 상주 밑에 여기가 바로 소백산맥에서 지나오면 나타나는 곳, 교통의 요지. 그래서 혁신도시가 위치한 곳이죠. 김천. 지역지를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김천까지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대구의 위성도시 경산 여기가 되고요. 경산도 기억해 주셔야겠지. 1시에서 3시 방향이죠. 경산. 체크. 오케이. 자, 이제 궁극의 20번 문제입니다. 선생님 이거 보고 이상해. 가에 대한 설명이잖아. 그럼 기억을 물어봤는데 니은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뭐지? 설마 평가원이 오류를 냈나? 해서 평가원 다시 들어가서 문제를 다시 다운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니은 맞더니 니은도 마찬가지야. 나가 날 설명하는데 니은이 아니라 기억을 설명하고 있어. 기억이 yes이면 가를 설명했는데 나를 얘기하고 있어. 다 똑같은 거야. 그러면 뭔가가 있구나라고 생각해야겠죠. 선생님도 사회문화 문제를 풀어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사회문화랑 한지를 같이 한 친구도 이거 엄청나게 쉽게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한지만 친구들 이거 시간 되게 많이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개념 자체가 어렵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익숙하게 오늘 연습하셔야 되고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요거 한 문제씩 회차별로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럼 이거 접근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 이름 누구더라? 선생님 이런 문제 어떻게 푸나요? 쉽게 푸나요? 알려달라고 했는데 알려줄게요. 이름은 지금 까먹었다. 미안해. 자, 요거부터 가는 거예요. 점수가 4점이잖아요. 즉 값은 다 맞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에서 너는 학생이지만 이 문제 푸는 사람 입장에서 교사의 채점 결과잖아. 너는 교사야. 얘는 학생이고 너가 채점을 해봐. 이렇게 풀어보자. 채점해. 맞아. 을이란 친구는요 2점입니다. 2개 맞고 2개 틀렸어요. yes니까 얘가 정답이니까 을 요거 맞죠. 아니오인데 요걸 예를 해버렸죠. 따라서 너 틀렸어. 따라서 이 2개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다가 되는 것이죠. 끝났어요. 자, 그러면 기억부터 갑니다. 가가 이어도는 우리나라의 A가 바로 뭐죠? 영토입니다. B는 영해입니다. C는 베타지 경계수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지 공부했다는 친구들은. 오케이? 이어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에 포함되지 않죠? 그지? 그럼 가가 이게 들어가면 갑은 옳은 설명이니까 얘는 뭐라고 대답해야지 옳은 설명이 됩니까? 아니요가 옳은 설명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런데 이 친구가 아니요라고 대답했어. 갑은 맞잖아. 을이 아니요라고 대답했어. 그럼 을은 맞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을은 2점이어야 되니까 요 친구는 요 새끼는 그러니까 교사입 채점한 나 입장에서 우리 분노를 다 터뜨려버리자고. 을이 요걸 맞췄어. 그럼 요게 틀렸다가 되겠지. 그치? 따라서 얘가 틀린 것이니까 니은의 정답은 노가 되는 거야. 따라서 기억 니은이 yes가 아니라 no인 거야. 틀린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한 2번 들어봐. 자, 어떻게 접근한다? 4점 다 맞는 친구 일단 채점을 해. 을은 2점밖에 2개밖에 안 맞았어. 갑이랑 똑같은 답 맞았어. 2번째 질문 틀렸어. 이거 읽을 필요도 없지. 그다음 2개 중에 기억 니은 대답이 뭔가에 따라서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 이해됐지? 자, 그럼 이어도가 우리나라 영토에 포함된다. 틀렸어, 맞아. 틀렸지? 그래서 갑은 옳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정답이기 때문에 얘는 틀렸다고 대답을 한 거야. 그지? 근데 을도 아니오라고 대답했어. 그럼 을 채점해 주자. 맞췄지? 을은 2점밖에 안 되지? 따라서 이 yes라는 답이 틀린 거야. 그지? 하지만 갑은 맞췄지? 얘의 반대.
답이 노가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지? 요것만 하면 돼. 사회문화 이 문제의 양식 말장난이지만 우리 구독자 수 빠는 느낌으로 한지가 차용할 거 했어요. 수능에도 이거 나온다고 난 봅니다. 꼭이에요. 왜 구평을 분석 안 한 친구들은 여기 시간 많이 빼먹을 거니까요. 나는 파이널 모의고사 이거 1, 2, 3, 4 앞 페이지에 딱 배치할 거야. 그럼 이 문제 유형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앞 페이지 시간 다 써버리겠지. 그럼 등급 컷 쉽게 조절 가능합니다. 오케이? 갑니다. 니은 또 지워야겠지. 새로운 문제니까. 자, 나가 C에서는 베타 경제수역은 타국의 인공섬 설치가 보장된다. 맞아, 틀려? 틀렸지? 갑은 옳은 설명한 거야. 따라서 노라고 대답을 했을 거야. 그지? 근데 얘 어른 친구는 얘라고 대답을 했네. 임마 공부 좀 하지. 인공섬 설치 안 돼. 틀린 거야. 따라서 아니오가 옳은 설명이 되는 거야. 그지? 그리고 갑은 무조건 다 옳은 설명이니까 아니오랑 똑같은 노가 되겠지. 따라서 니은 옳은 설명이 되는 거야. 계속 또 싹 지어줘. 싹 지어줘. 자, 기억이 yes이면 나에는 자 yes야 을은 아니오라 했으니까 이거 틀렸지? 따라서 을은 나 선지를 나 질문을 맞춘 거야. 그지? 따라서 니은은 제주도가 직선기선을 설정하기 위한 지점 중 하나이다가 들어갈 수 있어? 아니야. 왜? 이건 틀린 설명이니까. 그치? 을이 맞췄으니까 값도 맞춘 거잖아. yes니까 요건 yes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yes를 근데 이건 이 선지 답은 no이니까 틀린 거라고. 오케이. 계속 마지막. 자, 니은이 아니오라면 자, 노라면 딱 적어. n 딱 적어. 가에는 자자자 아니오야. 근데 이 친구는 얘라고 대답했어. 을은 에이 멍청해. 공부 좀 하지. 틀렸어 이 새끼야. 그럼 아니오가 맞네. 갑은 무조건 맞으니까 가의 선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정답은 아니오인 거야. 그러면 가에는 우리나라 A의 영토의 최남단은 해남 땅끝말이다. 그래요 아니오야.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답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옳은 설명이 되는 거야. 답이 4번인겨. 알겠지? 나도 이거 오류 낸 줄 알았어. 한재서 이런 나는 그 교육자 뭐 강사니까 그래도 뭐 예전에 교사했던 사람 교육자 그 지리를 전공하고 석사까지 서울대에서 한 사람 입장으로 나는 이런 문제의 유형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장난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 지리 교육과정상 내용을 묻지 않고 요걸로 우리 친구들을 문제 푸는 시간을 늘려버리는 이런 문제에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한지의 위상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 우리보다 위상이 높으신 사회문화에서 이런 문제의 유형이 2문제, 3문제 정도 출제되더라고요. 출제하는 거니까 우린 사회문화, 한지 둘 다 선택한 친구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이런 문제의 유형을 평가원에서 작정을 하고 낸 거 같고요. 수능에서도 낸다고 보면 됩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문제 푸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모의고사 때 요거 회차별로 한 문제씩 내볼게요. 또 이거 사회문화는 더 어렵게 내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연습하셔야 되니까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구평 해설 1시간이 넘어갔습니다. 6평보다 훨씬 더 길게 촬영했는데요. 그만큼 구평이 올해 수능을 치르기 전에 가장 중요한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 파이널 모의고사보다 더 중요한 게 구평이에요. 구평만 제대로 분석해도 아까 공업 문제 12번 모셨죠? 기존 평가원 문제만 잘 분석을 해도 우린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평가원 출제합니다. 통계자를 달달달 외워서 문제 푸는 것 평가원 지양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출문제 공부 많이 해주시고 선생님 시킨 대로 뭐 해라? 개념, 기출, N회차 완강해라. 그리고 파이널까지 공부를 해라. 이런 구평의 경향을 반영한 문제 출제를 할 거니까요. 아시겠어요? 자, Q&A 게시판에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납시다. N회차 강의 꼭 완강하세요. 안녕.